놀라운 하루 1분 콩팥 마사지. 배에서 허리까지 문지르기만 해도 피로가 풀리고 건강해진다. 일본 아마존 100만 부 돌파 슈퍼 베스트셀러. 콩팥은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며 동양의학에서는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장기다. 콩팥 마사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하루에 1분만 주물러도 온몸의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면역력이 높아져서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피로를 잡아 활력있게 살려면 콩팥을 문질러라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데리바야시 요스케 선생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비타북스 있습니다. 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콩팥 근처, 배 근처 이쪽을 문지르는 건데요, 굉장히 이것도 효과적이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리바야시 요스케 선생님은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바로 책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은 심장 다음으로 중요하다. 콩팥은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을 일도 거의 없는 장기다. 그렇죠. 그래서 콩팥이 뭔지 잘 모르는데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신체를 이루는 다양한 장기들 중에서 심장, 폐, 위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들은 일상생활에서 인식할 일도 많고 또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자각할 수 있는 장기들이 많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또 입맛이 떨어지면 위가 약해진 것이고 또 변비나 설사가 나면 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좀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을 해독해주는 간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콩팥을 의식할 기회는 거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콩팥이 아프다고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콩팥은 망가지면 신장 투석으로 가게 되고 평생 신장 투석을 해야 되죠. 좋아지는 길은 없습니다. 콩팥을 아껴야 되겠죠. 그래서 콩팥은 우리 몸에서 비교적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 폐, 위장에 비해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존재감을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나 췌장 등과 함께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웬만큼 손상이 진행되어도 초기에 정확한 또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느껴지는 이 콩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콩팥은 심장 다음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하죠. 콩팥이 필요하면 혈액이 탁하고 끈적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되면 어떤 기능이 또 마비되고 또 어떤 기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은 노폐물이 섞인 그 혈액을 여과해서 몸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고 또 신체에 필요 없는 물질만 소변으로 배출하고요. 이 외에도 다른 또 최근에는 콩팥에서 여러 효소들까지 만들어내는 거가 계속 밝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콩팥의 중요성은 우리가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되는 장기입니다. 콩팥이 지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신체에 필요한 성분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또 불필요한 노폐물이 몸 안에 쌓여서 혈액이 오염되고 혈액순환이 저해되죠. 혈액이 오염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건강에 적신호죠.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신체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므로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병들게 되죠. 콩팥이 지치면 몸까지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게다가 콩팥이 지쳐서 혈액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면 혈액이 탁하고 끈적해지죠. 이 끈적한 혈액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 동맥경화, 심장병, 뇌경색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콩팥의 피로는 몸의 피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콩팥의 건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콩팥 마사지를 갖다가 개발하셨어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의 건강을 지키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오랫동안 난방기기에 찬바람을 쐬고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체내 온도가 떨어지기 쉽고 또 짭조름한 음식을 좋아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또 염분을 너무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가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하나같이 콩팥에 부담을 준다. 그렇다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또 쉽지 않죠. 이럴 때 콩팥 마사지를 하면 좋다. 콩팥 마사지라고 해도 콩팥을 직접 문지르지는 않는다. 동양의학에서는 콩팥과 부신을 아울러서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에는 특정한 지점을 자극해서 이 신을 활성화하려는 경락, 즉 신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허리에 있는 신유와 지실이라는 경혈을 자극하면 콩팥과 부신의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몸 전체의 피로를 풀고 젊음을 되찾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 신유와 지실 좀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마사지 기본은 양손으로 배에서 허리까지 문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요. 예롱도 쉽고 한번 해보시면 될 텐데요. 요 글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또 제가 그림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마사지를 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1분만 하시면 됩니다. 1분. 정말 1분 안 할 이유가 없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콩팥의 기능도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집안일을 하다가 또 업무 시간 틈틈이 밤에 잠들기 전에 또 기본 콩팥 마사지를 생각날 때마다 그냥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마사지 시간은 1회당 약 1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조금 강하게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다 더는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깊이 힘껏 누른 뒤에 마사지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너무 아프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단 세게 누르기 힘들다면 무리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만큼만 힘을 주고 마사지하면 되는데요. 세 번째는 또 여기서도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사지를 하면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과 림프의 흐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복식 호흡이겠네요. 네 번째는 이게 금세 땀이 나고 이뇨작용도 활발해지므로 마사지 한 뒤에는 꼭 물을 천천히 드시라고 합니다. 뭐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 본인에게 익숙한 물로 드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내장 질환이 있거나 임산부시면 이제 이건 의사하고 상담하시거나 안 하시는 게 맞죠. 임산부신데요. 그죠? 그리고 마사지 효과는 개인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네, 배 옆구리 부분인데요. 먼저 배에는 황유와 천추, 옆구리는 대맥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모두 콩팥의 피로를 푸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그림 볼까요? 네, 요 배꼽 있잖아요. 배꼽 바로 양옆에가 황유고요. 거기서 뭐 조금 더 옆으로 지나가면 여기가 천추가 되겠고요. 이 옆구리에를 대맥이라는 경혈이 있다고 합니다. 요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요 올리고 나서 요거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이니까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요거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콩팥 마사지를 하면은 이 배꼽 높이에 있는 콩팥 관련 경혈들을 한꺼번에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또 되게 또 희한한 게 요 배꼽 여기 이렇게 요 일지선상으로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배꼽 바로 옆에가 황유, 그보다 조금 더 옆에가 천추, 아예 옆구리 쪽이 대맥. 근데 다 배꼽 높이입니다. 콩팥을 충분히 자극해 언제나 가뿐한 몸 만들기인데 이 황유, 아까 본 황유 처음에 요거는 배꼽 바로 양옆에 있는 경혈입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 외에도 요거는 어디 좋냐면 설사, 변비, 식욕부진 등의 만성 소화기 질환과 당뇨병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있으시거나 설사, 뭐 변비 하시는 분들은 요 배꼽 바로 옆에 갖다가 주무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마사지 하는 법도 나중에 손문을 다 꺾어가지고 1관절, 2관절, 3관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요. 따라해 보세요. 위치만 지금 확인하시고요. 확률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천추는 여기인데요. 천추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천추는 양쪽 그 배꼽 옆으로 엄지손가락 2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는 경혈입니다. 요거는 콩팥, 방광 등 비뇨기 질환 외에도 소화기 질환, 생식기 질환, 생리불순이라든가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자궁 내막염, 남자 여성 모두 정력 감퇴 등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한번? 네, 요 황유 옆에서 배꼽에서 오른손 손톱 1개 또 2개 정도 이 정도 떨어진 곳이 황유, 양쪽으로 황유입니다. 그다음 이제 대맥을 볼까요? 아까 옆구리였죠? 배꼽과 같은 높이에 있으면서 옆구리의 한가운데 있는 경혈이다.
요통과 냉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곳을 자극하면 신유와 지실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뭉쳐있던 신유와 지실이 풀린다. 신유와 지실은 또 뒤쪽에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 부분에 있는 건데요. 신유와 지실은 미리 먼저 보여드릴까요? 신유와 지실은 여기 등입니다. 신유는 아까 요 배꼽 꼭 따지자면 배꼽 바위 양옆에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거죠. 지실 같은 경우는 아까 꼭 천추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요거는 배 앞쪽이고요. 요거는 등 쪽입니다. 신유는 여기 있는 거고 그보다 또 엄지손가락 2개 정도 더 옆에 있는 게 지실이네요. 등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봤습니다. 우리가 등에는 신유와 지실이 있는데 콩팥의 피로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경혈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를 통해서 신유와 지실을 자극하자라고 했는데요. 요 신유 같은 경우는 배꼽 높이에 있는 경혈이고요. 척추에서 엄지손가락 1.5개 폼만큼 바깥쪽에 있습니다. 콩팥 질환, 특히 부종, 권태감, 소변 감소, 만성 신염 등의 개선에 효과적이고요. 그 밖에도 방광 질환이라든가 전립선 질환, 생식기 질환, 순환기 질환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실 볼까요? 지실은 배꼽 높이에 있는 경혈이고요. 척추에서 엄지손가락 3개 폼만큼 바깥쪽에 있네요. 그죠? 콩팥의 피로회복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경혈이며 그 밖에도 생식기 질환, 전신 피로, 권태감, 소화불량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꼭 중요한 요 위치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게 파악하면 좋겠지만은 요 전체를 다 이렇게 살살살 주물러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요? 뭐 꼭 굳이 그거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 마사지인데요. 이 양손 손가락의 일관절과 이관절만 구부려가지고 배에 대고 지그시 문지르는 소리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보겠습니다. 이제 한쪽 손가락에 요게 일관절, 요게 이관절입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부리면 첫 번째 손톱하고 이쪽이 일관절, 요게 이관절입니다. 그럼 또 뭐 삼관절은 어디냐? 삼관절 여기가 삼관절, 삼관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를 문지를 때는 일관절, 이관절이 되는데 옆구리 지나면서 등으로 갈 때는 당연히 손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삼관절 요걸로 주무르는 거예요. 지금 한번 대보세요. 배 쪽 앞쪽으로 될 때는 일관절, 이관절이 만져지지만 옆구리로 갈수록 삼관절 되고 등으로 가면 당연히 삼관절이 되겠죠. 그냥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꾹꾹 문지르면서 양손을 옆구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의 일관절로 배를 자극한다는 느낌이 좋고요. 옆구리도 일관절, 이관절 이렇게 구부리고 나서 하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 간단합니다. 요건 아까 여기서 처음에 배꼽 옆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배꼽 옆이 뭐라 그랬죠? 다시 볼까요? 황유입니다. 황유부터 천추까지 이렇게 쭉 옆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3번 하고 나서 좀 옆으로 이동, 그다음에 또 3번, 또 옆으로 이동 3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배꼽 옆에부터 시작해갖고 한 번, 두 번, 세 번 꾹꾹 문지르라고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기가 제일 그 힘이 가해지는, 너무 아프지 않게 힘이 가해지는 대로 꾹 눌러서, 그죠? 근육에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다음에 옆으로 이동. 그다음에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옆으로 이동 한 번, 두 번, 세 번, 옆구리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요 옆구리도 보면 이렇게 옆구리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겠죠. 계속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등까지도 오면 등은 당연히 삼관절로 이렇게 주물러지겠죠. 이렇게 문지르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배꼽 옆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문질러 가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옆으로 살짝 이동, 한 번, 두 번, 세 번 옆으로 이동. 그 다음에 옆구리 가고, 옆구리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뒤로 이동. 또 뒤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갖고 뒤쪽에서도 옆구리에서 이 척추 중간으로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바로 다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등 마사지도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 콩팥 마사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천천히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또 그렇죠? 손 모양을 잡았다면 우선 배꼽 바로 옆에서부터 마사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왕복 3회 정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림으로 다시 볼까요?
이거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옆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은 왕복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 한 번, 두 번, 세 번. 옆으로 이동 한 번, 두 번, 세 번. 옆구리까지 이동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뒤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또 뒤쪽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척추 쪽으로 한 번 움직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척추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류까지 또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 주위를 충분히 자극하는 겁니다. 처음 위치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손을 움직여서 마사지 하고요. 이곳에는 콩팥 기능을 좋게 하는 천추, 아까 처음부터 확류부터 시작했죠. 천추, 그 다음에 대맥 다 지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글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완복 3회 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갈비뼈에 닿아가지고 너무 우리가 깨끗하게 세게 누르다 보니까 또 갈비뼈에 또 우리가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갈비뼈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옆구리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대맥 아까부터 시작해갖고 경혈이 있으니까 충분히 자극해주라고 그랬죠. 등 뒤로 가면은 지시라고 신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을 하겠습니다. 기본 콩팥 마사지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 콩팥 마사지는 양손으로 배에서 허리까지 1분 동안 꾹꾹 문지르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어려운 지식이나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딱 1분만 마사지하면 온몸이 따끈따끈해진다고 합니다. 피로가 풀릴 뿐만 아니라 냉증과 붓기가 개선되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콩팥 마사지로 피로가 풀리는 이유는 콩팥의 피로가 해소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만 말고 우리가 그림으로도 봐야 되겠죠. 배꼽 옆에 바로 옆에가 확류였고요. 그 바로 한 엄지손가락 두 개 정도 옆에가 천추, 그다음에 옆구리가 대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혈자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등 쪽으로 가면 여기가 척추 옆에 1.5개 정도 엄지 손가락 정도 크기가 나온 게 신유. 거기서 또 엄지손가락 한두 개 더 나온 게 2개 정도 나온 게 또 지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한의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맥을 못 짚죠. 혈맥을 못 짚으니까 어차피 여기서도 다 우리가 다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에서부터 옆구리까지는 보통 1관절과 2관절이 쓰여요. 그죠? 인간의 그 신체 구조상. 근데 등으로 갈수록 어디가 쓰이죠? 네, 3관절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죠?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배꼽 옆에서부터 왕복으로 바로 옆에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왕복하고 나서 옆으로 이동. 한 번, 두 번, 세 번. 옆으로 이동.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옆으로 이동.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옆으로 이동할 때 옆구리 사진을 보면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옆으로 내려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또 등으로 가서 등 바깥쪽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안쪽으로 모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제 끝에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씩 반복하면 진짜 1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근데 이때 몸이 따뜻해지면서 콩팥의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우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 하루 1분인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제 그 채널에서도 얼마 전에 굉장히 지금 히트치고 있는 뒷목, 혈자리 있잖아요. 그거랑 함께 요거 두 개 하면은 하루에 2분이면 되겠네요. 하루 2분 내에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겁니다. 발바닥 보시면은 여기 있죠. 발바닥 중앙보다는 살짝 위고, 근데 요걸 때 발바닥을 오므리잖아요. 오므리면 요가 쏙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요번이 용천인데 생명의 샘이 솟는다는 뜻을 가진 이곳을 자극하면 활력이 솟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콩팥 질환, 피로, 권태감,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는데 연곡이 있고 조회, 대종, 태계, 복류, 숙빈이라는 경혈이 다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파인 지점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연곡, 요것도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우리가 발바닥이 아치잖아요. 아치보다 좀 위에 여기가 연곡입니다. 그리고 미리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책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안쪽 복숭아뼈 살짝 앞이 조회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 복사뼈 살짝 뒤쪽으로 해서 밑이 대종이라는 곳이고요. 또 복숭아뼈 살짝 뒤에서 살짝 위가 태계라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복숭아뼈부터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한
조금 올라가면 복류, 그 위가 축빈인데요. 이렇게 위치만 대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근처를 다 마사지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의사님도 아니고 정확하게 딱 거기 짚어가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마사지 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약간의 MSG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피로를 잡아 활력 있게 살려면 콩팥을 문질러라 제2부입니다. 1부에서는 콩팥 주변 진짜로 배, 허리 등을 문지르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요번에는 다리 쪽입니다. 요거 되게 또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책부터 보고 갈까요? 아쉽게도 이 책 있잖아요. 책이 절판됐습니다. 근데 절판된데 중고 서적은 있더라고요. 중고 서적은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혹시 사실 분들은 중고 서적이라도 사시라고 제가 설명란에다가 yes24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그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걸 개발하신 선생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다리를 자극하는 콩팥 마사지. 배와 허리뿐 아니라 다리에도 콩팥의 기능을 돕는 경혈이 많다. 또한 다리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곳이다. 특히 종아리를 마사지하면 제2의 심장으로서 더 좋아지니까 이거는 콩팥뿐만 아니라 종아리 마사지까지도 영향이 있겠더라고요. 기본 콩팥 마사지가 익숙해지면 다리 마사지도 해보자. 마사지를 끝낸 뒤에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콩팥과 다리를 보더듬어 주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깐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콩팥에 좋은 경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용천이라는 겁니다. 발바닥 한가운데보다 약간 위로 올라간 곳, 발가락을 굽혔을 때 움푹 들어가는 곳에 있는 경혈인데요. 이걸 더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네, 요겁니다. 발바닥 보시면은 여기 있죠. 발바닥 중앙보다는 살짝 위고, 근데 요걸 때 발바닥을 오므리잖아요. 오므리면 여기가 쏙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용천인데, 요 부분을 갖다가 꼭 굳이 또 우리가 한의사님도 아니고 딱 짚어볼 필요는 없는 게, 요 부분을 좀 이따 설명드릴 때 그 부분 근처를 다 이렇게 마사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천이 어딘지만 알고 있습니다. 요 근처 지나갈 때 좀 힘을 주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위치 아시겠죠? 발바닥 정중앙에서 살짝 위, 요걸 우리 손 오므리듯이 발가락을 지금 오므려 보시고 보세요. 오므려 보시면 거기 문폭 들어간 데 있죠? 거기입니다. 거기 네네. 찾기는 실제로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 지압을 하면 용천입니다. 용천. 생명의 샘이 솟는다는 뜻을 가진 이곳을 자극하면 활력이 솟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콩팥 질환, 피로, 권태감,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는데 연곡이 있고 조해, 대종, 태계, 복류, 숙빈이라는 경혈이 다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파인 지점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연곡, 이것도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우리가 발바닥이 아치잖아요. 아치보다 좀 위에 여기가 연곡입니다. 그리고 미리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책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안쪽 복숭아뼈 살짝 앞이 조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 복사뼈 살짝 뒤쪽으로 해서 밑이 대종이라는 곳이고요. 또 복숭아뼈 살짝 뒤에서 살짝 위가 태계라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복숭아뼈부터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조금 올라가면 복류, 그 위가 축빈인데요. 이렇게 위치만 대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근처를 다 마사지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의사님도 아니고 정확하게 딱 거기 짚어가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마사지 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 볼게요.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파인 지점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연곡이고요.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이 조해, 대종, 태계, 복류, 숙빈 다 보셨죠? 이것들이 콩팥의 피로를 푸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자극하는 콩팥 마사지로 이 경혈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연곡을 볼까요?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파인 지점보다 조금 위에 있는 경혈인데요. 안쪽 복사뼈와 엄지발가락의 중간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것은 정신적 피로하고 생리통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곡입니다. 여기가 연곡, 그죠? 그 다음에 조해는 안쪽 복사뼈에서 아킬레스건 쪽으로 가다가 움푹 파인 곳에 있는 경혈인데요. 이거는 다리 냉증
붓기 또 피로를 개선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태계 볼까요? 태계, 여기가 태계입니다. 태계. 예, 요거 하면은 이렇게 다리 냉증, 붓기, 피로를 개선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종은요, 태계에서 손가락 한 개 폭만큼 내려간 곳에 있는 경혈인데요, 콩팥과 관련된 만성 질환 외에도 폐와 기관지의 기능 개선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게 대종인데요, 볼까요? 아까 태계 좀 바로 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알 필요가 없는 게, 이것도 한꺼번에 마사지를 합니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한꺼번에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위치만 어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류, 태계에서 엄지손가락 2개 폭만큼 올라간 곳에 있는 경혈인데요. 요거는 정력감퇴, 권태감, 붓기와 허리 통증, 또 귀 관련 질환에 좋다고 하네요. 볼까요? 예, 여기가 복류입니다. 손가락 2개 정도 올라간 부분 복류. 그다음에 축빈이라고 있는데 그 더 위죠. 복류에서 또 엄지손가락 3개 폭만큼 올라간 곳에 있는 경혈인데요. 이건 디톡스 효과가 있으면서 다리가 붓거나 쥐가 났을 때 또 멀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또 손가락 3손가락 하나, 둘, 3개 올라갈 때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알려드려요. 마사지 할 때 다 이쪽을 주무르니까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천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완화. 양손 엄지손가락을 겹친 뒤 가운데 발가락에서 손가락 3개 폭만큼 아래에 있는 움푹 파인 곳을 지그시 누른다. 엄지손가락으로 풀어주듯이 10회에서 20회, 전부 다 이제 10회에서 20회씩 꾹꾹 문질러서 경혈을 자극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요, 아까 여기 용천이었잖아요. 여기 용천이었는데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겹칩니다. 겹쳐가지고 이렇게 감싸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10회에서 20회. 이게 용천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용천 마사지. 너무 쉽죠? 네. 이건 이제 스트레스 완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연곡은 마음의 피로를 풀 때, 마음이 좀 괴롭다. 네.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할 때 연곡을 주무르시면 좋다고 합니다. 손을 주먹을 쥔 뒤에, 주먹을 쥐는 겁니다. 손가락의 제2관절 아시죠? 1관절, 2관절. 이 안쪽 복사뼈와 또 엄지발가락의 중간 지점에 대고 10회에서 20회 정도 꾹꾹 누르는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다 10회에서 20회 정도 꾹꾹 누르는 건데요. 연곡 마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요거 손가락 1관절, 2관절. 1편에서 배우셨죠? 이관절로 쭉 여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연곡이 꼭 어디 위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중간에서 꾹꾹 왔다 갔다.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요거 20회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태계, 태종, 조회. 제가 아까 한꺼번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발의 냉증이라든가 붓기, 특히 부인과 질환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먹을 쥔 뒤에 제2관절 안쪽 복사뼈 부분에 대고 또 지그시 누른 다음에 10회에서 20회 정도 문지르면 됩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볼까요? 예,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갖고 주먹 불끈 쥐고 이관절로 왔다 갔다. 예, 복사뼈 전체를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러면 여기 아까 있던 태계, 대종, 조회 3개가 전부 다 마사지가 되는 거죠. 이거 너무 간단하고 좋은데요, 그죠? 저도 좀 요거 해보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리 저는 해보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해보거든요. 복류, 아까 위쪽이었죠. 요통, 권태감, 붓기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요통계 있으신 분들 좋겠네요. 손을 주먹 쥔 뒤 가운데 손가락에 제1관, 2관절,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또 가운데 손가락 2관절로 마사지 지점보다 엄지손가락 2개 폭만큼 올라간 곳을 지그시 누른답니다. 사진의 화살표 방향으로 10회에서 20회 정도 주무르는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이 나른하거나 부었을 때 이곳을 마사지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복류입니다. 복류도 볼까요? 예, 복류 여기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입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아까 이 복사뼈 위에서 손가락 두세 개 정도 위가 복류라 그랬잖아요. 어딘지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근처를 다 주무를 거니까요. 특히 이관절에서 요 가운데 손가락을 조금 더 나오게 해서 꿀밤 때리는 그 손가락 자세로 그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네. 꿀밤, 복류는 꿀밤입니다. 그 다음에 축빈인데 그 더 위에 있는 거였죠. 이거는 뛰어난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손을 불끈 쥐고 나서 이것도 가운데 손가락의 제2관절로 마사지 지점보다도 또 엄지손가락도 3개 폭만큼 올라가는 것을 지그시 누른 다음 또 이것도 10회에서 20회 정도
문지르는데요. 다리가 부었을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림 볼까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도 아까 복류는 바로 복사뼈 위 정도였죠, 그죠? 복사뼈 위가 가운데 손가락이 그 바로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데 축비는 그보다 또 조금 더 올라가서 왔다 갔다. 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가운데 손가락을 꿀밤 때리듯이, 그죠? 아프게 때리듯이 그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20번 정도, 10번에서 20번 정도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콩팥 마사지 이게 그 1편에서 또 했는데요. 2편에서 우리가 또 서론이 길면 혼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뒤로 밀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마사지로 시작은 쉽게, 피로는 바로바로. 이거 뭐 오늘도 만약에 잘 주무시기 전에 한다면 이거 1, 2분이면 되잖아요. 1, 2분 만에 할 수 있는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콩팥 마사지를 하면 왜 신체 피로가 풀릴까? 요즘 금방 피로해지네. 왜 이렇게 나른하고 기운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꼭 콩팥 마사지를 해보시라고 합니다. 콩팥과 관련된 경혈을 마사지하면 콩팥의 피로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콩팥의 피로가 풀려 콩팥 기능이 활성화되면 혈액 속에 흐르던 체내에 필요한 물질이 재흡수되고 또 노폐분이나 불필요한 물질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체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되므로 피로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또한 콩팥 마사지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 등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도 함께 자극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데, 이거 뭐 최근에 밝혀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마사지를 통해서 콩팥 기능이 좋아지면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개선되고 조혈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서 붓기와 빈혈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콩팥 마사지는 몸의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제 콩팥의 좋은 음식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음식이 콩팥의 피로를 잡는다. 채소, 콩, 생선, 해조류가 콩팥을 돕는다.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수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수분입니다. 수분. 콩팥은 탈수 증상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체내 수분량이 적으면 혈중 노폐물의 비율이 높아진다. 노폐물의 비율이 낮은 혈액보다 높은 혈액을 요구하는 쪽이 콩팥에 더 부담이 간다. 콩팥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5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3리터 드셔야 되겠죠.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이 밖에도 콩팥에 좋은 식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채소류, 콩류, 어패류, 해조류. 콩팥에 좋은 뿐만 아니라 몸에 다 좋겠죠. 채소 중에는 특히 아보카도, 시금치, 호박,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가 좋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아보카도, 시금치, 호박, 감자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또 콩팥이 너무 반대로 콩팥 때문에 약해서 혹은 콩팥 하나 잘라내셨거나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이걸 너무 또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반대로. 칼륨은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서 혈압을 조절하는 등 콩팥 기능에 도움을 준다. 칼륨은 대두, 팥, 검은콩과 같은 콩류에 많고요. 미역, 톳과 같은 해조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정어리,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참치, 뱃살 등 지방이 많은 어패류에 함유된 에이코사 펜타엔산이라는 것이 사구체 등이 염증을 억제하고 콩팥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 양파, 우엉, 오렌지, 복숭아, 연어, 가다랑어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도 혈액순환 촉진과 냉증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좋은 것들이죠. 이미 좋은 것들로 알려진 것들이니까 그런 거 드시면 되겠네요. 특별히 뭐 콩팥을 위해서 드신다기보다는 원래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드시면 됩니다. 피로나 질환 등으로 콩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요산 때문이다.
요산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로서 최종적으로 콩팥에서 처리한 뒤에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의 일을 늘려서 콩팥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육류,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콩류를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특히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 단백질 너무 많이 드셔갖고 콩팥이 나빠지거나 그 요산이 또 많고 해서 통풍에 걸리시는 분도 많죠.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죠? 또 콩팥에는 칼슘을 흡수하고 칼슘이 뼈로 침착하도록 돕는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활성형 비타민 D가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 부족에 빠지기 쉬우므로 청경채라든가 유채 등의 채소류, 또 어패류, 콩류 등 칼슘 함유량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콩팥에 너무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섭취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아무리 콩팥에 좋은 식품이라도 콩팥의 상태에 따라서 섭취를 피하는 편이 좋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칼륨을 적절히 배출하지 못할 때는 칼륨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칼륨이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손과 입술이 저릴 수 있고 부정맥이 일어나서 심장 정지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콩팥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단백질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패류와 콩류가 콩팥 기능을 돕는다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또 단백질 과다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이게 단백뇨라 그러죠. 단백뇨를 보는 줄 모르고 요즘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금방 피곤해지는 걸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단백질 식품을 더 먹으면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혈액이 묽어져서 경련과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콩팥에 부담을 주고 노폐물 처리를 방해해서 저나트륨 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체내 수분이 정체된 사람은 수분 제한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염분의 과다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콩팥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데요. 염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콩팥은 체내의 염분 농도를 낮추고자 계속해서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 불필요한 염분이 남아 부종과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염분이 많은 가공식품이나 간이 센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콩팥이 정말 하는 기능이 많은데 우리가 콩팥 진짜로 관리를 이때까지 많이 안 했었죠. 그렇죠? 너무 과식, 자극적인 음식들 너무 많이 드시고 술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콩팥이 항상 피로에 있죠. 콩팥은 진짜로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간 같은 경우는 반 이상 잘라내도 위장도 그렇지만은 다시 소생하고 살 수가 있지만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계속 신장 투석해야 되죠. 투석해야 되는데 투석하시는 분 보면 진짜 너무 힘드시겠더라고요. 투석을 하시면. 그러니까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콩팥 마사지 꼭 해야 되겠네요. 콩팥 조직과 기능을 손상시키는 식품 첨가물이라는 챕터인데요. 이건 안 봐도 아시겠죠? 식품 첨가물은 콩팥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 특히 이제 염분과 식품 첨가물이 다량으로 함유된 우리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류 이거 피해야 되죠. 어떤 분은 그런 책도 쓰셨어요. 아이한테 과자를 먹이느니 담배를 피우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과자 이거 인스턴트 식품 나쁘니까요. 되도록이면 줄이시기 바랍니다. 끊으면 제일 좋고요. 그죠? 균형 있는 식습관이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우리 몸과 콩팥에 절대적으로 이로운 음식은 없다. 인체에 필요하고 콩팥에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그러니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복팔분이네요. 80%만 포만감을 채우는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은 이 복팔분, 복칠분 요거 굉장히 생활화 돼 있겠죠. 건강하신 분들이 안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면 음식에서 섭취한 수분과 염분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콩팥이 쉴 새 없이 일하기 때문이다. 포만감을 80%만 채우는 식사를 실천하는 요령은
무조건 천천히 씹기다. 제가 이게 제일 안 되는데 천천히 꼭 씹어야 된다. 꼭 다짐합니다. 계속 예, 천천히 씹어야 된다. 천천히 씹기, 오래 씹기, 100번 이상 씹기. 실천 잘 안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그죠?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물이 소화되기 쉬워지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므로 일석이조이다. 하지만 식생활이 중요하다고 해도 균형 있게 먹어야지. 포만감의 80%만 채우도록 식욕을 자제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민감하게 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각오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콩팥은 묵묵하고 꾸준히 일한다. 매일 폭식을 계속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폭식입니다. 조심하셔야죠. 가끔 과식하거나 가끔 과음을 하는 정도라면 콩팥은 열심히 일을 해서 체내 균형을 조절해 줄 것이다. 만약 식생활의 균형이 무너졌거나 매일 쉬지 못하고 일하느라고 콩팥과 몸이 지쳤다고 느낀다면 콩팥 마사지를 통해서 피로를 풀어주자. 1편에서 보셨던 배, 옆구리, 등 마사지, 오늘 보셨던 용천부터 시작해갖고 종아리까지 마사지하는 거, 그거 꼭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콩팥 마사지 체험자들의 한마디인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증인데 냉증이라고 써있네요. 네, 틀렸습니다. 예전부터 냉증이 심했고 붓기와 변비도 고민이었는데 매일 정신없이 바빠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못하다가 콩팥 마사지를 해봤는데 금방 온몸이 따뜻해져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냉증이 좋아졌고 4일 만에 허리 둘레가 2cm나 줄었다고 30대 여성 회사원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 건강을 돌보지 못했더니 허리 통증이 생겼다.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아도 그때뿐 나아지지 않았는데 꾸준히 콩팥 마사지를 했더니 씻은 듯이 나아서 업무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50대 남성 회사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일부러 소개해드린 겁니다. 50고개를 넘으니 금방 피곤해지기에 콩팥 마사지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엄청 아팠던 발 마사지도 이제 편안해졌고 피로도 점점 풀리는 것을 느꼈다. 푸석푸석하고 처졌던 피부도 좋아졌고 주름도 개선됐다. 주름까지 개선됐나 보네요. 60대 여성 주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다음 분 볼까요? 어느 날 괴롭히던 볼록한 아랫배와 극심한 생리통. 콩팥 마사지 덕분에 이제 생리를 할 때도 한결 편안해졌다. 계속 서서 일하느라 매일 피곤했는데 이제는 다음날 아침이면 가뿐하다. 20대 여성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거 그 콩팥 마사지 특히 허리 쪽은 일부에서 알려드릴 때는 허리, 배 이쪽은 다 부인과 예방에도 되게 좋죠. 요즘 좀처럼 만성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콩팥 마사지를 시작한 뒤로는 매일 상쾌하게 눈을 뜬다. 흰머리와 다크서클도 눈에 덜 띄고 혈압과 혈당치도 떨어졌다고 40대 남성 회사원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흰머리도 없어지나요? 신기한데요. 혈압과 혈당치도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1, 20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1, 2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줘야 본전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자극하는 콩팥 마사지 우리가 용천부터 보겠습니다. 용천 아까 우리가 여기입니다. 금방 보셨죠? 여기입니다. 발 중간에서 위로 정도 발을 갖다가 손 오므리듯이 오므릴 때 쏙 들어가는 정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요걸 하면은 스트레스 완화가 됩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겹친 뒤에 가운데 발가락에서 손가락 3개 폭만큼 아래에 있는 움푹 파인 곳을 지그시 누릅니다. 요거 10회에서 20회. 여기 밑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10회에서 20회 정도 꾹꾹 문질러서 경혈을 잡는 것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용천이었고요. 용천 마사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바로 잡고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때 겹칩니다. 겹쳐서 아래 위로 쭉쭉쭉 왔다 갔다 10회에서 20회. 그 다음에 연곡입니다. 연곡은 마음의 피로를 풀 때, 어떤 놈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떤 땡땡이 힘들게 할 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손을 주먹 쥔 뒤에 손가락의 제2관절로 하는 겁니다. 요것도 10회에서 20회 꾹꾹 하는 건데, 요 연곡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연곡은 내려갑니다. 네.
연곡입니다. 여기죠? 여기를 갖다가 꾹꾹꾹 왔다 갔다. 여기 발 아치의 살짝 윗부분이 연곡이었죠? 거기를 왔다 갔다 20회. 그 다음에 이제 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태계 대종 조회는 손가락, 특히 요거 손가락을 구부리고 나서 중간에 중지를 갖다가 꿀밤 때리듯이 조금 더 밖으로 내민 다음에 여기서부터 복사뼈를 아래 위로 양옆으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주무르는 게 태계 대종 조회인데요. 그래도 위치가 어딘지 알았고 이제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발의 냉증이라든가 붓기, 부인과 질환 개선에 좋다고 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분들 생리불순이라든가 또 생리하실 때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게 주무르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10회에서 20회고요. 복류는 요통, 특히 저도 요통이 좀 있으니까 요통 요거 좋더라고요. 권태감, 붓기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복류 여기입니다. 그죠? 복숭아뼈 위 손가락은 아까처럼 똑같이 꿀밤 때리듯이 그렇게 왼손 중간 중지를 갖다가 좀 밖으로 내민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딱 보면 복사뼈 위 좀 윗부분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도 20회. 그다음에 축빈입니다. 요거는 뛰어난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축빈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복류보다 조금 더 위죠? 조금 더 위. 왔다 갔다. 이것도 10회에서 20회. 복사뼈 바로 윗부분보다 좀 더 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되지 우리가 한의사님도 아니고 딱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신경 쓰시는 게 더 골치 아프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리가 부었을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